회사는 날 기억하지 않는다. 가늘고 길었던 직장인의 퇴직 후 현실. 30년 넘게 회사를 위해 몸 바쳤는데 막상 퇴직하니까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진짜 씁쓸했어요. 이 말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를 여유로운 인생 이막이라고 상상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회사 스트레스 없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 아름답던 상상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퇴직 후 일상이 자유가 아니라 허무로 다가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의 명함, 직함, 월급, 회식, 팀원들 어느새 모두 사라지고 내 옆에 남은 건 고요함, 아니 외로움과 불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우리가 회사 밖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샘도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휴가도 미루면서 일한 당신. 그런데 퇴직 후 회사 사람들 몇 명이나 연락 줄까요? 사례 김 부장님의 이야기.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김 부장님은 정년퇴직 후에도 회사를 자주 생각했다고 해요.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정, 회사 건물, 매일 아침 출근길까지 그리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퇴직 6개월 후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허탈했어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가던 팀이었는데 결국 그 자리는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김 부장님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라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었다.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지만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회사 밖에서 내 삶의 정체성과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나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2. 직장 없는 삶은 생각보다 길고 외롭고 불안하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에 달하는 지금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 긴 노후가 생각보다 너무 길고 준비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례 이 과장님의 후회.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이 과장님은 퇴직 후 작은 시골 마을로 귀촌했어요. 사람에 치여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을 안고 내려간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일상.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TV 소리에 의지했어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올라와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랑 말만 섞어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퇴직 후의 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과 소통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 과장님의 사례는 말해줍니다. 3.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일 안 하고 푹 쉬고 싶다는 말을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짧은 휴식일 뿐 평생 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고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사례 3 박 과장의 인생 이막. 50대 후반에 퇴직한 박 과장은 퇴직 전부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해 왔어요. 퇴직하자마자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거래처와 회의만 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손님이 커피 맛있어요.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일이 있어서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존재라는 게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일은 필요합니다. 그게 부업이든 취미든 자원봉사든 어떤 형태든지 내가 주체가 되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아닌 나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늘고 길었던 직장 생활, 그 끝에는 회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퇴직하면 다음 사람을 채용하고 우리는 자연스레 잊혀집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나만의 관계 맺기 회사 박 친구,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참여. 의미 있는 일 찾기 돈보다 보람을 줄 수 있는 일거리 만들기. 경제적 기반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소한 부업으로 기초생활비 마련.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남은 삶을 더 내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죠. 회사보다 오래 남을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는 삶의 의미 상실까지 겪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며 시작된 은퇴 생활이 왜 그토록 불편하고 힘겨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뇌와 신체가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일과 관계, 규칙성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과 뇌 기능의 혼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뇌는 활동을 멈추면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신경과학자 존 레이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기적인 자극과 목표가 없으면 우울감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직장 생활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회의 일정, 성과 목표 등 뇌의 루틴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 불면, 정서적 둔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내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 정체성이 곧 자기 정체성과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2. 자율신경계와 면역력까지 무너진다. 퇴직 후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 회어 메로컨 사이컬라지컬 어소시에이션은 은퇴가 사람의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줄어들면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신체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기나 대상포진, 만성염증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가 됩니다. 3. 퇴직자는 의미의 상실과 싸우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계속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공허해집니다. 사회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의미치료의 ROGOTHERAPY라는 개념을 통해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보다 의미를 추구한다.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방향을 잃는다. 퇴직 후 삶이 힘든 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팀장, 선배, 직장인, 리더 이런 사회적 역할들이 모두 사라진 뒤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해결 전략 뇌와 마음을 다시 깨우는 퇴직자 생존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퇴직 후 정서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실천 전략입니다. 1. 하루 루틴 만들기 뇌를 다시 활성화시켜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루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약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이 작은 역할 하나 만들기 자존감을 회복하라. 동네 커뮤니티 참여, 자원봉사, 텃밭 가꾸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 독서 모임 참여 등 타인과 연결되는 활동을 통해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많을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대 노화연구소. 산마음 근육을 단련하라. 긍정심리 훈련. 감사일기 쓰기, 명상,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좋은 말 건네기. 이것은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고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2주만 써도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사에선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기에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은퇴 준비란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뇌의 훈련,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퇴직금 2억 있었던 교사 부부, 3년 만에 돈 걱정하게 된 이유.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오래 다녔던 분들은 퇴직금도 꽤 나오고 연금도 있으니까 우린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거지? 매달 300씩 쓰는 게 뭐 대단한 씀씀이도 아닌데? 이런 말이 자주 튀어나오죠. 사실 퇴직금 2억이라는 금액, 겉으로 보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2억 퇴직금을 갖고도 불과 3년 만에 돈 걱정을 하게 된 한 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얼마? 보다는 어떻게? 인지를 나눠 보려 합니다. 사례 1. 58세 교사 부부의 현실 여행, 외식, 부모님 용돈까지. 돈이 새는 구멍은 많다. 이 부부는 모두 교직에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합쳐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교직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아주 여유로운 마음이었죠. 은퇴하고 나서 두 사람은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자녀에게 등록금도 보태주고 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고 골프와 같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이 소비 패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데 퇴직금만 줄줄이 빠져나가니 3년 만에 잔액이 3천만 원도 안 남은 겁니다. 이제는 자녀 결혼, 의료비 같은 변수도 걱정해야 할 상황. 여전히 외식 한 번 줄이기 어려워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고 해요. 사례 2. 60세 전직 공무원 나는 괜찮겠지라는 자만이 불러온 위험. 이분은 남편이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이 보장돼 있다고 안심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그동안 열심히 내 집 마련도 해놨고 자녀도 어느 정도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는 쉬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두 분 다 건강했는데 남편이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고 아내도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에 3,040만 원씩 나가고 건강식품 같은 것까지 챙기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둘째, 심심함을 이기지 못해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 노출되면서 이건 있어야 해라고 느끼는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연금이 있는데도 왜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이런 불안감은 결국 다시 알바를 알아보게 만들었고 60세가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잠시 하기도 했답니다. 사례 3. 62세 자영업자, 부부 퇴직금 없는 현실, 한 달 200도 빠듯한 이유. 자영업을 오래 해온 분들은 퇴직금이 없죠. 이 부부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약 1억 5천만 원. 연금은 소액만 들어오고요. 은퇴 이후 시골로 내려가서 월세 없이 살고 있지만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면 지출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지출은 혼자보다 많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 각종 보험료, 차 유지비 등등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손주가 놀러 오면 간식이며 용돈이며 또 돈이 나가고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죠. 우린 최소한만 쓰는데도 왜 이렇게 빠듯하냐는 게 이 부부의 고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금액보다는 지출 습관을 먼저 바꾸세요. 아무리 많은 퇴직금을 받아도 지출 습관이 그대로면 3년 안에 바닥납니다.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예요. 은퇴 전 리허설 예산을 해보세요.
은퇴 전에 미리 한 달 20만 250만 원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써보면 어디서 아껴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소득 없는 기간을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35년은 스스로 버텨야 하니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만큼은 따로 떼어두는 전략이 필요해요. 또한 은퇴 후에도 가능한 가벼운 수입 활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농사, 강의, 자격증 활용 등 자신에게 맞는 수입원을 찾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선 단순히 돈이 많다는 착각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소비, 내 몸에 맞는 생활, 내 나이에 맞는 준비입니다. 퇴직금 2억으로도 3년이면 끝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얼마나 모았나 보다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은퇴 후 삶이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요. 퇴직금 2억 있었던 교사 부부 3년 만에 돈 걱정하게 된 이유. 은퇴 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적 원인과 대비 방법. 퇴직금 2억이면 적지 않은 돈 아닌가요? 게다가 교사 부부면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건 단순히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패턴과 구조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2억을 가진 어느 교사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자산이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퇴직금 구조적인 지출 문제가 핵심이다. 교사 부부 어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장은 연금 수령 시작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충분한 자산이라고 판단의 생활을 여유 있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바로 자산이 소득을 대체하는 기간에 대한 계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직후 유럽 여행 1,200만 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2천만 원, 매달 외식과 문화생활 5,070만 원, 자녀, 부모님 명절 용돈 지출 연간 600만 원, 자동차 교체 비용 3천만 원. 이런 지출들이 당연한 소비처럼 이루어졌고 연간 소비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억이라는 자산은 5년을 버티기에도 벅찬 금액이 되어버린 셈이죠.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지점은 퇴직금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지만 퇴직금은 일회성 자산입니다. 이걸 연금처럼 나눠 써야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2. 사례에서 배우는 은퇴 후 지출의 위험 요소. 은퇴 후 자산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소비 습관을 은퇴 전에 못 바꾸면 퇴직금은 35년이면 끝난다. 고정 지출이 은퇴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 레저, 해외여행, 사교 모임, 자녀 지원, 손주 선물 등. 사례 2. 건강 지출은 통제하기 어렵고 예산보다 23배 커질 수 있다.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 비용은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은 수백만 원 단위로 자산을 깎아 먹습니다. 사례 3. 연금 수령 전 공백 기간소득 절벽기를 무시하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전에 퇴직하고 연금은 63세 이후 수령합니다. 이 공백기 동안 생활비를 퇴직금에서 전부 충당해야 하는데 3년간 1억 이상이 사라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기간을 별도로 준비된 생활비, 자산 없이 맞이하면 노후 초기에 자산이 급감합니다. 3.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3가지 전략. 은퇴 전 6개월 반드시 리허설 예산을 실험하라. 은퇴 후의 생활비를 은퇴 전에 미리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생활해보면 현재의 소비 패턴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부분을 줄이기 힘든지 실질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은퇴 후 어떤 지출 항목에 민감한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미리 체득해야만 자산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득이 아니다는 원칙을 철저히 새겨라. 퇴직금은 생활비의 자산이 아니라 원천입니다. 이를 자산 관리의 기초 자본으로 보고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상품 즉시 연금, 채권, 정기예금 등이나 수입 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2억 중 1억은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80만 원씩 수령, 나머지는 생활비 계좌로 분리. 이렇게 구조화된 자산은 급격한 소비로 휘발되지 않고 일정한 수입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필요하다. 작더라도 활동성 소득원을 준비하라.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행복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직접 벌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취미 강의, 텃밭 판매, 블로그 수익, 유튜브 광고, 간단한 부업 등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지 못해도 한 달 20만,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소득 없이 자산만 깎아 쓰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 퇴직금이 아니라 지출 구조가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금이 많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교사, 공무원, 대기업 출신이면 걱정 없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이런 착각들이 은퇴 후 자산 고갈에 함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소득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는 돈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분석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산정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안전하게 소득화하는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후 30년을 살아갈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50대 은퇴를 맞이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일상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시간은 넉넉하지만 어딘가 막막합니다. 30년 넘게 달려온 결과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어느 50대 가장은 퇴직 후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회사 안에서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과연 우리 세대의 은퇴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퇴사 6개월 후 충격적인 현실. 조기 퇴직자들이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오는 현실이죠. 특히 50대나 60대에 맞이하는 은퇴는 막연히 그동안 수고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저는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퇴직 후의 현실과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퇴직 후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다.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위로금은 약 2억 원. 처음에는 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자녀 학자금, 보험료 등 고정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취미생활에 투자하다 보니 지출이 더 늘어났죠. 씨가 말합니다. 처음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으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던 생활비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죠. 교훈. 퇴직 후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전부터 매달 필요한 고정 지출을 면밀히 계산하고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B씨는 30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인정받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서서히 흐트러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왔죠. 그때 B씨를 구원한 건 작은 지역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교훈.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CC는 퇴직 후 처음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부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왜 집에만 있냐고 타박하고 아내는 왜 집에서 놀기만 하냐고 잔소리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어긋난 탓이었습니다. 이후 CC는 아내와 시간을 나누어 집안일을 분담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집에서 머물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일도 함께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고 퇴직 후 삶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교훈. 퇴직은 가족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 간의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히 조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 준비되지 않으면 벼랑 끝. 퇴직 후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아도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경력이 있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퇴직 후 삶은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 활동 목표 설정,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퇴직 후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퇴직 후 삶,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을 바로잡는 전문가의 제안. 퇴직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가져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찾아오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변화는 준비와 계획만 있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정.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수입을 만들자.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입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째, 소규모 부업으로 시작하라. 퇴직 후에 많은 분이 무리하게 큰 사업에 도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소규모로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업무 경험을 살려 컨설팅, 강연, 혹은 작게는 중고 거래나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퇴직자는 온라인에서 중고책 판매를 시작으로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이를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둘째, 소규모 임대 사업을 고민하라. 퇴직 전부터 소규모 임대 부동산이나 자영업 기반의 수익원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활용해 소형 오피스텔 임대나 주차장 운영과 같은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사례로 60대 초반에 은퇴한 CC는 퇴직금을 활용해 주차장 2곳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월 150만 원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을 채우는 활동. 의미를 찾아라. 퇴직 후 처음에는 오랜 시간 직장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자유가 공허함으로 바뀌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봉사활동은 최고의 선택이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무료했던 B씨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안이 됐어요. 라며 B씨는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둘째, 배우고 도전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좌와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퇴직 후에도 손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8세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어씨는 50년 넘게 살면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며 요리사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설정 균형을 맞추라. 퇴직 후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던 가장이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가족 간의 생활 리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족과의 소통과 역할 재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퇴직 후 부부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퇴직 후 어씨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씨는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라. 한 집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서로의 사소한 행동이 눈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외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고 아내는 친구와의 시간을 보내는 등 각자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직 후 삶의 성공 조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 둘째,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활동을 찾는 것.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은 준비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퇴직 후 삶은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언젠가는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첫 연금을 받는 순간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수령액이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곤 합니다. 내가 평생 일해온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그동안 간과했던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은퇴 후 현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는 꿈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며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연금을 받았을 때 마주할 충격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연금 수령,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은퇴자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 은퇴 후 첫 연금을 받는 순간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연금을 받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첫 연금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연금의 크기 현실은 냉정하다. 우리는 모두 평생 일을 해오며 나름대로 자신을 위해 준비한다고 믿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첫 연금을 받는 순간 그 수령액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 30년을 넘게 했다고 해도 월급의 몇 배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은퇴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믿으며 은퇴 후 연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첫 연금을 받자마자 그의 마음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어씨는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가 받아온 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그가 은퇴 후 생활할 때 필요한 금액을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매일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준비한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연금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의 첫 번째로 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50만 원 내외인데 이 금액으로 월세를 내고 의료비를 해결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B씨는 은퇴 후 첫 연금 수령일이 다가오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며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연금을 받았을 때 그는 곧바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 원이고 의료비가 20만 원 정도 들었으며 기본적인 식비가 3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죠. 그는 연금이 고작 6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생활에 큰 압박을 느꼈고 결국 그가 계획했던 은퇴 후 편안한 삶은 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 또 다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출이 그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출이 연금만으로 커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씨는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고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게 늘어났습니다. 그의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의료비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C씨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후 준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충격은 단순한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퇴 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지출이 증가합니다. 병원비, 약값 등은 연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일하며 보내던 시간이 갑자기 비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취미나 봉사활동 등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첫 수령, 그 순간의 충격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더 철저히 고민해 보세요. 첫 연금 수령,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은퇴자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 전문가 칼럼.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마음은 다들 한결같습니다. 일하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금, 그거 하나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죠. 그러나 실제로 첫 연금을 받았을 때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려 할까요? 그리고 첫 연금을 받은 후 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첫 연금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연금만 잘 받으면 노후 걱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아무런 추가적인 준비를 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월 50만 원 내외입니다. 물론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은퇴자들이 받는 금액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첫째,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하는 동안 물가는 점점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물가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금 외의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현실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축과 투자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예금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일부 준비하거나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 관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은퇴 후 우리는 더 이상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바로 병원비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미리 보험을 들어두었다면 의료비 지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개발과 사회적 활동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갑자기 시간이 많이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바쁘게 일했던 사람이라면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혹은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은퇴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은퇴 준비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40대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지만 50대가 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후를 즐기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찍부터 자신만의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두면 첫 연금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어씨의 은퇴 후 첫 연금 충격. 어씨는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평소 연금만 잘 받으면
노후 걱정이 없겠지라며 큰 준비 없이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연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이렇게 두 개의 연금만 받았는데 생활비를 포함한 여러 지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씨는 연금만 믿고 준비를 게을리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추가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이 B씨의 건강과 보험 준비. B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왔고 건강보험도 잘 들어두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년은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지만 갑자기 심장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 건강관리와 보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사례 3CC의 자기개발. CC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지 정답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은퇴 후에 자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책 쓰기,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CC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자. 첫 연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준비 없이 은퇴 후 삶을 맞이한다면 그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자기 개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 두면 첫 연금을 받는 순간에도 충격보다는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